매달 120만 원을 3년간 숨겨왔다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네가 반대할 걸 알았으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생활비, 의료비까지 조용히 도와주신 내역들이 영수증으로 남아 있었죠. 총 2,500만 원. 받기만 한 시어머니, 주기만 한 장모님. 그깟 몇 푼으로 생색은. 시어머니의 막말에 장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룰을 정하겠어요. 서연의 선전포고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3살 서연 씨의 실화입니다. 듣고 나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2024년 3월 15일 김미정 어머니 59세 생신날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김미정 어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딸과 사위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사위가 좋아한다던 깻잎전도 부쳐야지. 잡채는 당근이랑 파프리카 곱게 채 썰어서 예쁘게 만들어야겠네. 부엌에서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깻잎전을 부치고 계시죠. 이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김미정 어머니는 정말 금 같은 장모님이셨거든요. 매주 반찬해서 갖다 주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도 넣어주시고 서연이 임신했을 때는 몸조리 음식까지 직접 해서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남편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도 딸 걱정이 더 많으신 어머니죠. 오후 6시 드디어 서연이와 남편 도윤이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어머, 우리 딸. 어서 들어와. 바람이 차갑던데 많이 춥지 않았어? 사위는 어디 있어? 주차하고 올 거예요. 금방 올라와요. 5분이 지나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도윤 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남편을 봤는데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꽃 한 송이, 케이크 하나, 심지어 과일 한 봉지도 없이 완전히 빈손이었던 거죠. 장모님 생신날에 사위가 빈손으로 온 거예요. 서연이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여보, 선물은 어디 있어요? 아, 그게 선물은 다음에 준비할게. 요즘 진짜 빠듯해서 돈이 없어. 다음에라고요? 생신은 1년에 한 번뿐인데 서연이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남자 차림새였어요. 손목에는 3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고 발에는 15만 원짜리 한정판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휴대폰도 최신형 아이폰이었고요. 이게 돈 없는 사람 차림새인가 싶었죠. 다음해가 언제예요?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라고요. 그리고 요즘 계속 돈이 빠듯하다고만 하는데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가 않았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 사는 게 우선이지. 엄마는 됐다. 나이 먹으면 뭐가 그리 필요하겠니? 김미정 어머니가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눈가에 서운함이 살짝 스쳐 지나갔죠. 딸도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이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어머니 앞에서 남편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했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뭘 딸이 무슨 잘못이야. 자, 어서 식기 전에 앉아서 먹자.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이 정말 푸짐했어요. 잡채에는 각종 야채가 예쁘게 들어가 있고 깻잎전은 바삭바삭하게 잘 부쳐져 있었어요. 미역국도 시원하게 끓여 놓으셨고 김치전까지 부쳐 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 잡채 정말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라.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요즘 힘들지? 도윤 씨는 맛있다고 칭찬하면서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누구랑 카톡하는지 계속 웃으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식사 중에는 핸드폰 좀 안 볼래요? 어머니랑 대화 좀 해요. 아, 회사 일이야. 급한 거라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주말 저녁에 무슨 급한 회사 일이 있을까요? 서연이 의심스러웠지만 어머니 앞에서 더 말하기는 그랬어요. 1시간 정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이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정말 그렇게 돈이 없는 거야? 어머니 생신날에 빈손으로 가는 게 말이 돼? 응, 요즘 진짜 빠듯해. 너도 알잖아. 월급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고. 특히 요즘 물가도 오르고. 그럼 시계는, 운동화는, 핸드폰은 이런 건 어떻게 샀어요? 그건 예전에 산 거야. 그리고 이런 건 필수품이잖아. 필수품이라고요? 30만 원짜리 시계가 필수품이라고요? 서연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도윤 씨가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침대에 휴대폰을 놓고 간 거예요.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죠. 서연이 우연히 봤는데 은행 앱이 열려 있었어요. 그것도 송금 화면이었거든요. 송금 즐겨찾기를 보니까 여러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줄에 적힌 이름을 보고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박영자. 바로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것도 1번 순서에 있는 거예요. 장모님 김미정 어머니 이름은 즐겨찾기에 아예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송금 내역이었어요. 박영자에게 120만 원 송금 완료. 3월 15일 박영자에게 120만 원 송금 완료. 2월 15일. 매달 15일마다 정확히 12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생신날에는 빈손으로 오면서 시어머니한테는 매달 120만 원씩 보낸다고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해? 왜 그렇게 서 있어? 서연이 급하게 휴대폰에서 손을 뗐어요. 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깊숙이 심어진 거였죠. 그날 밤 서연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장모님은 매번 반찬해서 갖다 주시고 명절마다 용돈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데 정작 어머니 생신날에는 빈손으로 가다니.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매달 12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생각에 잠긴 서연이. 남편의 규칙적인 잠숨소리가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매달 120만 원을 보내고 있는 걸까? 얼마나 오래 보낸 걸까? 그리고 왜 장모님한테는 한 번도? 서연이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내일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과연 서연이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편이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을까요? 장모님 생신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도윤 씨는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고 서연이는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어젯밤 본 휴대폰 화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매달 120만 원씩 보낸다는 기록. 정말 사실일까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자꾸 떨렸어요. 서연이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매달 15일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거예요. 평소에 30분은 좋게 하거든요. 지금이 기회야. 서연이 급하게 침실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던 남편 서랍을 열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결혼 5년 동안 한 번도 뒤져본 적 없었는데 어젯밤 일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에는 평범한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 맨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통장이었어요. 결혼하고 5년이 됐는데 서연이가 처음 보는 통장이었죠. 가계부도 같이 쓰고 있는데 숨겨둔 통장이 있었다니.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뭐야? 이게 뭐야? 2024년 3월 15일 박영자 120만 원 출금. 2024년 2월 15일 박영자 120만 원 출금. 2024년 1월 15일 박영자 120만 원 출금. 같은 이름, 같은 금액, 같은 날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박영자, 박영자, 박영자 끝없이 반복되는 시어머니 이름이었죠. 더 소름 돋는 건 메모란에 효도비라고 적혀 있는 거였어요. 서연이 급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세어봤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10줄, 20줄, 30줄. 총 36줄이었어요. 36개월. 3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15일마다 120만 원씩. 120만 원 곱하기 36개월, 4,320만 원.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서연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우리 집 전세금이 8천만 원인데 그 절반을 넘는 돈을 시어머니 혼자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3년 동안 장모님 김미정 어머니한테 간 돈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어버이날, 어머니 생신, 추석, 설날 언제 한 번 용돈 드린 적 있나요? 없었어요. 작년 어버이날에도 요즘 돈이 빠듯해서라며 카네이션 한 송이만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달에도 시어머니한테는 120만 원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멈췄어요. 도윤 씨가 샤워를 끝낸 거예요. 서연이 급하게 통장을 원래 자리에 넣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뭐해? 얼굴이 빨갛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온 도윤 씨가 서연이를 보고 물었어요. 아니야. 설거지하느라 좀 더워서 그래. 그래? 좀 이상한데. 열이라도 있나? 도윤 씨가 서연이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대려고 했어요. 서연이 피하며 뒤로 물러났죠. 지금 남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거든요. 괜찮다고. 그냥 더워서 그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매달 12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보내면서 아내한테는 숨기고 있었다니.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전세금이 올라서 2천만 원을 더 구해야 했을 때 도윤 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매달 12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나 어제 우연히 봤는데 시어머니한테 돈 보내는 거 맞지? 말이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뭘 봤다고? 도윤 씨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켜서는 안 될 걸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죠.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봤어. 송금 즐겨찾기에 시어머니 이름이 첫 번째에 있던데. 내 폰 왜 봐?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야? 지금 화를 내고 있었어요. 잘못한 게 자기인데 오히려 서연이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고요? 장모님 생신날에는 빈손으로 오면서 시어머니한테는 매달 돈을 보낸다고요? 그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매달 얼마나 보내는데? 120만 원 맞지? 어떻게 그걸? 결국 인정했어요. 매달 120만 원이 맞다고. 3년 동안 단 한 달도 안 빠뜨리고 그건 어떻게 알았어? 또 인정했어요. 3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보냈다는 걸. 왜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왜 장모님한테는 한 푼도 안 드려요? 그건 사정이 있어. 사정이 있다고요? 도윤 씨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는 혼자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혼자 사시잖아. 병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럼 장모님은요? 장모님도 혼자 사세요. 아빠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두 분 다 홀로 지내시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도 친어머니니까. 아들로서 효도하는 게 당연하잖아. 친어머니라고요? 결혼하면 양쪽 부모님 모두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효도는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장모님도 똑같이 부모님이라고요.
내 통장 뒤진 것부터가 잘못이야. 왜 남편 사생활을 그렇게 캐고 다녀? 도윤은 지금 화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오히려 서연이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사생활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겨요? 말하면 네가 반대할 걸 알았으니까. 반대할 걸 안다고요? 그럼 잘못된 걸 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3년간 4천만 원 우리 집 전세금 올릴 때 돈 없다고 했던 사람이 그건 별개의 문제야. 별개요? 우리 가정 경제에서 별개가 어디 있어요? 그때 서연이가 더 충격적인 걸 떠올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필요한 분이에요. 상가 임대업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 또 당황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웃에서 들었어요. 상가 2개 갖고 계신다면서요? 매달 임대료만 300만 원 넘게 들어온다고. 박영자 시어머니는 근린생활시설 2개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매달 임대료만 해도 300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데 아들한테 또 120만 원씩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까지 캐고 다녀? 3년간 4천만 원이에요. 우리 집 전세금의 절반이라고요. 당연히 확인해 봐야죠.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매달 120만 원씩요. 그게 병원비만 있는 게 아니야. 결국 인정했어요. 병원비만 있는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 차 바뀐 거 봤어요. 신차로 그것도 그 돈으로 산 거죠. 그건 어떻게? 또 들켰어요. 시어머니 차까지 바꿔드린 거였어요. 지난주에 갔을 때 봤어요. 새 차 키가 테이블 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은 15년 된 중고차 타고 다니시는데 왜 시어머니 차만 바꿔드렸어요? 정말 불공평했어요. 장모님은 15년이나 된 낡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시어머니는 신차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사정이 있어. 또 사정이 있다고요.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정말 기준을 정해요. 공평하게 하자고요. 서연이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더 이상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의지였죠. 그날 저녁 서연이는 식탁 위에 그 통장을 올려뒀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여보, 이야기해요. 뭘 더 이야기해? 다 말했잖아. 다 말했다고요? 지금까지 한 말이 뭔가요? 엄마 혼자라서 병원비 필요해서 효도하는 게 당연해서 이게 다라고요? 왜 말 안 했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말하면 네가 싫어할 거 알았으니까. 반대하고 난리 낼 거 뻔하잖아. 아내가 싫어할 걸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제가 왜 싫어할까요?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불공평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불공평? 뭐가 불공평해? 시어머니한테는 매달 120만 원, 3년간 4천만 원. 장모님한테는 0원. 이게 공평해 보여요? 그건 네 엄마는 괜찮다고 하잖아. 항상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장모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괜찮다는 말은 괜찮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불편할까봐 참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도윤 씨는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 엄마야. 아들로서 도리라고 생각했어. 또 나왔어요. 도리, 도리는 공평해서 시작해요. 시어머니도 부모님, 장모님도 부모님이에요. 똑같은 부모님이라고요. 하지만 친어머니랑은 다르잖아. 지금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친어머니랑은 다르다고요. 결혼하면 양쪽 부모님 모두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친어머니랑 다르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남의 집 딸인데 당신한테 와서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저도 다른 사람이에요. 서연이도 다른 집 딸이었다가 결혼해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왜 구분을 하는 거죠?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한쪽은 매달 120만 원, 한쪽은 0원. 이게 도리예요? 이건 도리가 아니라 편향이에요. 편향.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편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 도윤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내 돈으로 내 엄마한테 드리는 건데 왜 간섭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돈이라고요? 결혼하면 가정 경제는 공동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내 돈, 우리 결혼했잖아요. 가계부도 같이 쓰고 생활비도 같이 내고. 그런데 매달 120만 원은 내 돈이라고요. 평소에는 우리 돈이라고 하다가 이럴 때만 내 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정말 혼자야. 아프기도 하고. 또 병원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없으세요? 상가 임대 수입만 월 300만 원 넘게 들어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또 회피하고 있어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묻고 있다고요. 이웃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확인해 봤어요.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서연이가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 본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알아본 거죠.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다녀? 3년간 4천만 원이에요. 우리 집 전세금의 절반이라고요. 확인 안 할 수가 있어요? 4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원룸 전세 하나 구할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매달 120만 원씩. 그게 병원비만 있는 게 아니야. 결국 인정했어요. 병원비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나머지는 뭐에 쓰는 거죠? 그럼 뭐 했어요? 생활비예요. 생활비도 있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요? 매달 120만 원을 기타 등등으로 보낸다고요? 기타 등등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꼭 그렇게 따져야 해? 따져야 하냐고요? 당연히 따져야죠. 가정 경제에서 매달 120만 원이 나가는데 따지지 말라고요? 이때 서연이가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 차 바뀐 거 봤어요. 신차로. 그것도 120만 원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 또 들켰어요. 시어머니 차까지 바꿔드린 거였네요. 지난주에 갔을 때 봤어요. 새 차 키가 테이블 위에 있더라고요. 매달 120만 원 받으면서 신차까지 사드린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은 10년 된 중고차 타고 다니시는데 말이에요. 엄마 차가 너무 오래돼서. 장모님 차는 더 오래됐어요. 15년 됐다고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 차만 바꿔드려요? 정말 불공평하죠. 장모님 차는 15년 됐는데 시어머니 차만 신차로 바꿔드리고 그건 사정이 있어. 또 사정이 있다고요.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서연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기준을 정해요. 공평하게. 기준? 두 분 다 부모님이에요. 똑같이 대우해야 해요. 시어머니한테 120만 원 드리면 장모님한테도 12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합리적인 제안이죠.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효도하자는 거니까요. 그럼 24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거야?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지 보세요. 240만 원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120만 원도 부담스러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담스러우면 둘 다 줄여요. 60만 원씩이든 50만 원씩이든. 중요한 건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현명한 해결책이에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함의 문제였던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시어머니만 우리 엄마예요? 장모님은 우리 엄마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결혼하면 양쪽 부모님 모두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 도윤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창밖 봐요. 아파트 불빛들 다 질서정연하게 켜져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기준이 필요해요. 공평한 기준이. 정말 좋은 비유네요. 질서 있는 불빛처럼 가정에도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연이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서연이의 요구가 과한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요구인가요? 결혼하면 양쪽 부모님을 똑같이 모시는 게 맞죠. 한쪽은 매달 120만 원, 한쪽은 0원. 이런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서연이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엄마. 김미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평소처럼 큰 봉지를 들고 계셨죠. 반찬을 또 해서 가져다 주시려는 거였어요.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반찬 떨어졌을까 봐서. 너 혼자 해 먹으려면 힘들잖니. 김미정 어머니는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딸 걱정이 늘 앞서시거든요. 냉장고를 열어서 하나하나 반찬통을 정리해주고 계셨어요. 이 김치는 언제 담근 거야? 벌써 씌어져 가네. 새로 담가온 걸로 바꿔놔라. 어머니, 매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뭘 엄마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나중에 아프면 못 해주잖니. 그런데 오늘 어머니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셨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말을 하다가 멈추셨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죠. 서연아, 생활비에 보태라.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서연이 손에 쥐어주셨어요. 봉투가 좀 두툼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다. 엄마가 조금 모아둔 거다. 너희 사는 게 우선이지. 또 괜찮다고 하시면서 너희 사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이야, 받아라. 김미정 어머니 목소리가 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서운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았죠. 어머니가 가신 후에 서연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봉투 안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있었거든요. 이체 영수증이었어요. 오래된 걸 보니까 몇 년 전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송금인 김미정 수취인 박도윤 금액 2천만 원 메모 전세 보증금 보태 중. 날짜를 보니까 3년 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집으로 이사 올 때였죠. 서연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숨기고 계셨을까요? 어머니가 전세 보증금을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3년 전 이사할 때 도윤 씨가 뭐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여보, 전세 보증금 부족분 해결됐어. 회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회사 대출이 아니라 장모님 돈이었던 거예요. 서연이 더 꼼꼼히 영수증을 살펴봤어요. 뒷면에 장모님 필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서연이 모르게 부담 주기 싫어서. 장모님이 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몰래 도윤 씨한테만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도윤 씨는 그걸 회사 대출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또 다른 영수증들이 더 있었어요. 김미정 박도윤 100만 원, 생활비 김미정 박도윤 150만 원, 의료비 김미정 박도윤 80만 원, 급할 때 총 7장의 영수증이 있었어요. 다 합치면 2,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나 많이 서연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주셨는데 남편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같은 시기에 시어머니한테는 매달 120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장모님은 도와주기만 하고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매달 받으면서도 더 달라고 했던 거예요. 서연이가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당장 들어와요. 왜? 무슨 일이야? 지금 통화로는 설명 못해요. 빨리 와요. 1시간 후 도윤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서연이 식탁 위에 영수증들을 쫙 깔아놨어요. 이게 뭐예요? 도윤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장모님이 주고 가신 봉투에서 나왔어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이 회사 대출이 아니라 장모님 돈이었다고요? 그건 그리고 이것들은 뭐예요? 생활비, 의료비, 급할 때 총 2,500만 원이 넘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장모님한테 이렇게 받으면서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한테만 매달 돈을 보내요? 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그럼 더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움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장모님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보답은커녕 생신날에 빈손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내 엄마니까. 또 그 소리예요? 장모님은 2,500만 원 도와주시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데 시어머니는 매달 120만 원 받으면서도 더 달라고 하세요? 도윤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뒷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 봐요. 서연이 모르게 부담 주기 싫어서. 서연이 영수증을 도윤 씨 앞에 밀어줬어요. 이런 분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자식 부담될까봐 조용히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 말이에요. 김미정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금 같은 장모님이죠.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다 감당하시고 도와주실 때도 조용히 도와주시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이런 걸 숨기고 살면서 미안하다고요? 서연이 정말 화가 났어요. 장모님의 희생을 알고 나니까 더 화가 났던 거죠. 이제 정말로 기준을 정해요. 장모님한테 받은 만큼 갚아드리고 앞으로는 두 분께 똑같이 해드려요. 알겠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려요.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한다고. 그 주말 서연이와 도윤 씨는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올 텐데 오늘은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머, 서연아, 오랜만이네. 도윤아, 어서 와라. 박영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테이블 위에 반짝이는 세차키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새 차 뽑으셨어요? 응, 지난주에 도윤이가 효자라서 다 챙겨주지. 요즘 경차 타면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사준 차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매달 120만 원을 받으면서도 차까지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상가 임대 수입만 300만 원이 넘게 들어오시는 분이 거실을 둘러보니까 새로 바뀐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TV도 대형으로 바뀌어 있고 소파도 새 걸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민경이는 요즘 바빠? 오랫동안 못 봤네. 민경이는 시어머니 딸이에요. 서연이 처제뻘 되는 분이죠. 민경이는 요즘 카페 운영한다고 바빠요. 그래도 엄마는 챙겨야지. 아들만 효자냐? 그런데 이때 복도에서 이웃분과 마주쳤어요. 박 여사님, 요즘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매달 용돈도 드리고 뭘, 당연한 거지. 자식 키운 보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사돈댁에서는 도움 안 줘요? 요즘 양쪽에서 다 도와준다던데. 거긴 손 벌릴 데가 없어. 우리 며느리 친정은 형편이 그렇지 뭐. 서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장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손 벌릴 데가 없다고요? 장모님이 2,500만 원이나 도와주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손 벌리고 계시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우편함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고지서 같은 게 꽂혀 있었는데 납부 계좌가 박영자로 되어 있었어요. 상가 임대료 고지서였어요. 집에 와서 서연이가 궁금해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박영자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이 2개나 있었거든요. 근린생활시설 2개 임대료만 월 350만 원. 350만 원이었어요. 앞서 들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아들한테 매달 120만 원씩 받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비는 명분이었어. 병원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용돈이었던 거죠. 임대 수입만 350만 원인데 무슨 병원비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 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 씨 회사 동료가 연락이 온 거예요. 도윤아, 어머니가 우리 사무실로 오셨는데 네. 왜요? 아들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려고. 그리고 매달 드리는 돈이 부족하다고. 시어머니가 아들 회사까지 찾아가서 월급 확인을 하신 거예요.
매달 120만 원도 부족하다면서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그날 밤 도윤 씨와 서연이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가셨다면서요? 그게 좀 부끄러웠어. 부끄러워요? 매달 120만 원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게 부끄럽죠. 엄마가 원래 성격이 그래. 돈에 대해서는 예민하셔. 예민한 게 아니라 탐욕이에요. 임대 수입 350만 원에 아들한테 120만 원까지 받으면 월 470만 원이에요. 웬만한 대기업 부장 월급보다 많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혼자서 470만 원을 쓰면서도 더 달라고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도 또 그래도예요? 장모님은 2,500만 원 도와주시고도 한 번도 달라고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이번에도 50만 원 더 주고 가셨잖아요.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죠. 장모님은 주기만 하시고 시어머니는 받기만 하시고 이번 주말에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두 분이 만나시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한쪽은 계속 주시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고 도윤 씨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과했거든요. 그 다음 날 서연이가 장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이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시어머니님도 모시고 함께 이야기했으면 해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김미정 장모님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승낙하셨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연락했어요. 사돈댁이랑 만난다고? 무슨 일이야? 가족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요. 뭔 상해?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 시어머니는 좀 불편해하시는 눈치였어요. 뭔가 들킬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죠.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집에서요. 알았어. 그런데 별일 아니길 바란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드디어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죠. 과연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장모님의 희생과 시어머니의 탐욕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텐데요. 김미정 장모님은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서 가져오셨고, 박영자 시어머니는 뭔가 불편한 표정으로 오셨어요. 두 분 어서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서연이 집 거실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도윤, 시어머니 박영자, 장모님 김미정, 그리고 서연이. 김미정 장모님은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를 가져오셨어요. 박영자 시어머니는 뭔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요. 두 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어요. 뭔 중요한 말? 별일 아니길 바라는데. 시어머니 목소리에 이미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정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평하게 하자는 제안을 드리려고요. 공평? 뭔 소리야? 서연이 테이블 위에 통장과 영수증들을 꺼내놨어요. 남편의 비밀 통장과 장모님이 주신 영수증들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매달 120만 원을 3년간 받아오셨어요. 총 4,300만 원이에요. 그게 왜? 아들이 효도하는 건데. 그런데 장모님께는 한 푼도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모님이 저희한테 2,500만 원을 도와주셨거든요. 김미정 장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 영수증들을 서연이가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아, 그건 어머니,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생활비, 의료비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박영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 말을 하려고?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하려고요. 두 분 모두 부모님이시니까 똑같이 대우해드리겠어요. 공평?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공평하자고 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매달 120만 원 드렸으니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드리겠어요. 그리고 받으신 만큼 장모님께도 보상해드리겠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받을 건 받은 거고 사돈댁 일이야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저희 가정 경제에서 나가는 돈이니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지갑을 캐내. 간섭이 심하네. 지금 며느리가 간섭한다고 하고 있어요.
가정 경제의 공평함을 얘기하는데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하자.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나는 괜찮다. 김미정 장모님이 중재하려고 하셨어요. 역시 착하신 분답게 자신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을 더 이상 둘 수 없어요. 그때 서연이가 장모님이 주신 영수증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 이게 장모님이 저희한테 도움 주신 영수증들이에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생활비 몇 번, 의료비까지. 그래서? 장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도 한 번도 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계속 주시기만 했고요. 그깟 몇 푼으로 생색은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리지 마라.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깟 몇 푼으로 생색낸다고 한 거예요. 2,500만 원을 몇 푼이라고 하고 있어요. 김미정 장모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생색내려고 한 게 아니야. 아이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어서.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심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심해? 장모님이 도와주신 2,500만 원은 몇 푼이고 시어머니가 받으신 4,300만 원은 효도예요. 수치로 비교하니까 더 명확해지네요. 장모님이 주신 2,500만 원 vs 시어머니가 받은 4,300만 원. 그건 아들 돈이야.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권리요? 그럼 장모님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돈은 남이야. 시어머니랑 어떻게 같아? 남이래요. 결혼해서 가족이 됐는데 남이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도 이제 며느리 편드냐? 혈육보다 며느리가 좋냐? 시어머니가 도윤 씨한테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공평. 내가 아들 키우고 교육시킨 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장모님도 딸을 키우고 교육시키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려울 때 도와주기까지 하셨고요. 딸하고 아들이 똑같아. 아들은 부모 봉양해야 하는 거 아냐? 성차별적인 발언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들만 부모 봉양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이었죠.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요즘 시대든 옛날 시대든 아들은 아들이야. 이때 김미정 장모님이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나는 가볼게. 괜히 왔네. 장모님이 상처받으신 게 눈에 보였어요. 그깟 몇 푼으로 생색낸다는 말에 정말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어머니, 잠깐만요. 됐다. 너희가 서로 공평하면 됐다.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 가 괜히 시간 낭비했네. 박영자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간 낭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김미정 장모님이 나가신 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가 심해? 사실대로 말한 건데. 시어머니, 이제 정말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공평하게 할 거예요. 공평? 그럼 나도 그 사돈댁만큼만 받겠다는 소리야? 네, 맞아요. 똑같이 받으시든지 아니면 둘 다 안 드리든지. 이런 며느리 봤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박영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좋아, 어디 해봐. 그런데 후회하지 마. 협박까지 하고 계시네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도윤 씨와 서연이만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간단해요. 공평하게 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날 밤 도윤 씨와 서연이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오늘 일은 좀 심했던 것 같아. 심했다고요? 3년간 저를 속이고 살면서 오늘이 심했다고요? 서연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선택하세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공평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엄마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 그건 시어머니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참을 수 없어요. 그때 도윤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도윤아, 집에 와봐, 당장. 지금요? 늦었는데.
며느리 그 꼴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 당장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3년간 속으셨다고, 이제 끝이라고. 너무 강하게 나가면 강하게요? 3년간 4천만 원 받아놓고, 그깟 몇 푼이라고 하신 분한테 강하게 나간다고요? 서연이가 완전히 폭발 직전이었어요. 가서 확실히 정리하고 오세요. 앞으로는 제가 룰을 정하겠어요. 서연이의 선전포고였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1시간 후 도윤 씨가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진정하라고? 시어머니가 완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내가 받은 돈 왜 문제 삼아? 아들이 효도하는 건데. 엄마, 그런데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뭐? 너도 며느리 편이야? 편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불공평한 것 같아요. 도윤 씨도 서서히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저희한테 2,500만 원이나 도움 주셨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건 쟤네 문제지. 우리가 왜 신경 써? 우리 문제예요. 저한테는 두 분이 다 부모니까요. 사위, 장모 사위는 없어. 시어머니가 우선이야. 엄마,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 며느리가 시어머니 목에 칼 들이대는 게 요즘 세상이야? 시어머니가 점점 더 화를 내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틀린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불공평했어요. 불공평? 내가 너 키우고 교육시킨 게 불공평하냐? 그건 다른 문제죠. 장모님도 서연이 키우고 교육시키셨어요. 딸하고 아들이 똑같아? 또 성차별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엄마, 이제 그런 생각은 바꾸셔야 해요. 바꿔. 누가 바꾸라고 했어?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도윤 씨가 확실하게 의견을 정리한 거예요. 앞으로는 두 분께 똑같이 해드릴게요. 60만 원씩. 뭐, 60만 원? 지금까지 120만 원 받던 사람 보고 60만 원 받으라고? 공평하게 하려면 그게 맞아요. 공평. 내가 60만 원으로 뭘 해? 병원비도 부족해. 엄마, 임대 수입만 350만 원 들어오시잖아요. 결국 도윤 씨가 알고 있던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등기부에 다 나와 있어요. 확인해봤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들키면 안 될 게 들킨 거였거든요. 월 350만 원에 제가 드린 120만 원까지 하면 470만 원이에요. 웬만한 대기업 임원 월급보다 많아요. 그래도 아들 돈이잖아. 아들 돈이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신경 써야죠. 장모는 남이야. 남이 아니에요. 제 가족이에요. 도윤 씨가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좋아, 그럼 아예 안 줘도 돼. 나는 아들 없는 셈 치겠어. 협박을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조종하는 게 된다는 거야? 조종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합리적. 시어머니한테서 돈 빼앗아 가는 게 합리적이야? 빼앗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이런 며느리를 만날 줄 몰랐네. 엄마, 서연이 잘못 없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불공평했어요. 생각 많이 바뀌었네. 며느리 말이 다 옳고 엄마 말은 다 틀렸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좋아. 어떻게 하든 맘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또 협박성 멘트였어요. 후회 안 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도윤 씨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정리했어. 앞으로는 두 분께 똑같이 60만 원씩 드릴게. 정말요? 미안했어. 생각이 짧았어. 엄마만 생각하고 너희 어머니는 생각 못했어. 드디어 도윤 씨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께 받은 도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갚아드릴게. 2,500만 원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마워요. 이제야 공평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도 말해볼게. 이해해달라고.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일 하는 거니까. 그날 밤 서연이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3년간의 불공평이 드디어 해결된 거니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서연이는 은행에 갔어요. 지난 3년간의 송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보려고 했거든요. 통장 거래 내역 출력해 드릴게요. 메모, 내용까지 다 나오나요? 네, 송금할 때 입력하신 메모까지 다 나와요. 출력된 내역을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박영자 120만 원, 효도비 박영자 150만 원, 병원비 추가 박영자 200만 원, 차량 구입비 박영자 80만 원, 생활비. 차량 구입비까지. 정말 차도 사들인 게 맞았어요. 그것도 200만 원이나.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같은 날짜에 시어머니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월세 수입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어요. 매달 350만 원씩 말이에요.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 월세는 고스란히 받고 있었네. 월 350만 원 임대 수입에 아들한테서 받는 120만 원까지 합치면 470만 원. 그런데도 계속 더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엄마가 또 연락했어. 뭐래요? 60만 원은 받을 수 없다고 최소한 1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해.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있었어요. 100만 원요? 그럼 장모님한테는 얼마 드릴 건데요? 그것도 100만 원이라고 했어. 그럼 총 200만 원이 매달 나가는 거네요. 우리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빠듯할 것 같은데. 20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의 절반이에요.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시어머니 임대 수입이 정확히 350만 원이에요. 거기에 100만 원까지 받으면 45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와? 네. 그리고 차량 구입비까지 별도로 받으셨더라고요. 200만 원. 도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너무했구나.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요. 합의서라도 써야겠어요. 합의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런 일 안 생겨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합의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가족생활비 지원 합의서. 1. 양쪽 부모님께 동일한 금액 지원 월 60만 원. 2. 병원비는 영수증 제출 시에만 별도 지원. 3. 특별한 경우 사전 상의 후 결정. 4. 분기별 지원 내역 기록 및 공개. 정말 합리적인 내용이었어요. 주말에 다시 네 사람이 모였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집이 아니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지난번에 감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했어요. 오늘은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합리적.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합리적이라고 해? 아직도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이 합의서를 보세요. 서연이 준비한 합의서를 테이블에 올려뒀어요. 합의서까지 쓸 일인가? 김미정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또 문제 안 생겨요. 내용이 뭔데? 시어머니가 합의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월 60만 원. 지금까지 120만 원 받던 사람 보고 60만 원 받으라고? 대신 장모님한테도 60만 원 드려요. 공평하게요. 공평. 난 아들 엄마고 저분은 며느리 엄마인데 뭐가 공평해? 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런 생각은 바꾸셔야 해요. 두 분 다 저희 부모님이에요. 너도 완전히 세뇌됐네. 그리고 보세요. 시어머니 임대 수입이 월 350만 원이에요. 서연이 은행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기에 60만 원 더하면 410만 원이에요. 충분하지 않나요? 숫자로 나오니까 반박하기 어려워졌어요. 그건 별개야. 별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확인한 공식 자료예요. 임대 수입이 있다고 아들한테 돈 못 받는 법이 어디 있어? 받으셔도 돼요. 대신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난 60만 원으로 뭘 해? 410만 원으로 생활하시면 돼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여유로운 금액이에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게 없었어요. 나는 60만 원도 많다. 30만 원이면 충분해. 김미정 장모님이 또 사양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안 돼요. 똑같이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공평해져요. 어머님들, 이제 서명해 주세요. 도윤 씨가 펜을 꺼냈어요. 효도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변명이었어요.
계산하지 않으면 불공평해져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부모 자식 간에 뭘 기록해? 기록해야 공평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고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김미정 장모님이 먼저 서명하셨어요. 됐다. 너희가 공평하게 하면 그만이다. 도윤 씨도 서명했어요. 이제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정말 60만 원만 줄 거야? 네, 대신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드려요. 후회하지 마. 시어머니도 결국 서명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네요. 그날 이후 진짜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통장에는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찍히기 시작했어요. 김미정 60만 원 송금 완료, 박영자 60만 원 송금 완료. 같은 날 같은 금액. 드디어 공평해진 거예요. 장모님은 처음 받으시는 용돈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불만이 많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셨어요. 어차피 임대 수입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6개월 후 서연이와 도윤 씨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됐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맞아요. 숨길 것도 없고, 불공평한 것도 없고. 미안했어. 진짜 미안했어. 이제 됐어요. 앞으로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1년 후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장모님은 매달 받으시는 용돈으로 작은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고, 시어머니도 불만 없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평함이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은 언젠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서연이의 용기 있는 선전포고 덕분에 이제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기록의 힘, 그리고 투명한 소통.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 관계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이 갈등,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작품에서도 또 다른 진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